네, 아트앤토크 오늘은 인천 아트플랫폼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이국적인 멋이 느껴지는 이 공간은 인천광역시가 조성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이죠? 네, 인천 아트 플랫폼은 그 레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시각 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네. 장르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고요. 근대 이후 오래된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현재 창작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주 멋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무한 생산이 가능한 과일 박스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나 존엄성이 마치 상품처럼 소모되는 현실을 비틀고 있는 작품. 인간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인간과 자본주의 사회에 숨겨진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작품. 그리고 한계점에 직면한 도시사회를 멀티탭을 이어붙여 마치 연체동물처럼 조형화한 작품들까지. 모두 대량으로 생산되는 산업 생산물을 이용해 설치 작업을 해오고 있는 정승 작가의 작품들이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대량 생산 체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작가 정승. 그의 손이 닿으면 기성 제품들은 냉정한 시선과 은유적 표현이 담긴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정승 작가가 이용하는 기성 제품들은 현대 도시 사회의 시스템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소외와 무력감을 드러내는 오브제이며 부조리한 동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대리물이 된다. 실험적이지만 어렵지 않고 단순하지만 다층적 의미를 함축한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 정승. 평범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발상으로 현대미술을 어려워하는 대중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그를 지금 아트앤토크에서 만나본다. 네, 정승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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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전시장을 꾸며주셨다고 들었어요, 작가님. 네, 네. 급하게 설치를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설치 작품이기 때문에 운송하는 거라든지 설치하는 거가 보통 보통 쉬운 어렵죠? 게 네, 아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저희 아트앤토크를 위해서 설치해주신 그 정승 작가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즐겁게 했습니다. 네. 근데 작가님 이게 작품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을 네. 간혹 받긴 해요. 이렇게 그 관객들이 이것도 작품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좀 그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되고 흥미를 알게 돼서 그 오히려 그 질문 자체가 그 관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물꼬를 트여주는 것 같아서 그 상당히 좀 제가 듣기 좋아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하지만 이것도 작품이에요? 라는 말이 조금 기분 나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저도 작가 활동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그 관객들과 현대 미술 그 작품들과의 그런 좀 거리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 다른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한 5분, 10분만 지나면은 금세 이렇게 좀 현대 미술에 좀 그 팬이 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질문이 오히려 내가 또 설명을 할 기회가 됐구나, 또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행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그 대중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도 예술 작품이 많은 동시대 미술이다 보니까 오히려 질문을 한다는 것, 네, 그것이 오히려 오늘날의 미술을 이해하는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작가는 또 얘기해줄 어떤 의무가 있고요. 네. 네. 저희 앞에 있는 바로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 제목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네. 랜드스케이핑 머신이라고 해서요. 어. 원래 그 자동차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하면은 그 대량 그 산업이 대형 산업이 이렇게 뒷받침되어 있는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하청업체들을 비롯해서 그 대형 공장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 네. 그걸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딱 집약된 자동차 오브제 하나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약된 거를 다시 이렇게 부품들이 뻥 튀어져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잠을 자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의 풍경을 이루는 그러니까 본래의 거대한 산업이었던 본래 거대한 풍경이었던 것이 집약됐다가 다시 풍경화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혹시 쇼파 같기도 하고 왠지 좀 기대고 싶기도 했는데 자동차 부품들인 거네요? 네, 부품들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럼 바느질이 막 되어 있는데요, 작가님. 이거 네.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 어쩜 이렇게 꼼꼼하세요? 하다 보니까 손으로 한 거예요, 이거를? 네, 손바느질로. 이야, 이거 손으로 한다고 했다고요? 하겠습니다. 정말 어우.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아우, 근데 굉장히 네. 세심하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직접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좀 그 처음에는 바느질이 참 요런 정도의 네. 그런 정도 이렇게 조선 여인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뱃사공이 그래서 그물 꼬매듯이.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네. 이렇게 그 바느질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실이 길어야 여러 번 네네. 끼지 않아도 되니까 이만큼 길어지지. 네네. 실제로 그 땀이 배어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근데 상상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 괜히 상상이. 더 상상이 되죠. 진땀을 흘리면서 그 언제부터 산업 사회라든지 사회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였나요? 네, 일단 제가 작품을 처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그 이어오고 있는 작품들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대학교 뭐 1학년, 2학년 그때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제 환경이 그 좀 어떻게 말하면 2번 정도 크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전원 생활을 하다가 그 서울이란 대도시로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었고 그리고 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면서 또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전에는 똑같은 환경에서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그런 일들도 이건 왜 다르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게 되고 숲 안에서만 있다가 숲 밖에 나와서 숲 전체를 보는 것 같은 관망하죠. 약간 좀 그런 쪽에 자연스럽게 그 흥미를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자동차 시리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왠지 푹신해 보이니까 사실 좀 기대고 싶고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관객분들 중에. 네. 어떠세요? 막 그래도 내 작품인데 와서 막 기대고 앉아있고 어떠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이 작품은 그 작품 관객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앉을 수가 쉴 수 있어요. 있게 네. 만들어 놓은 아,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예. 그런 의도로.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작품과 현대미술 작품과 관객과의 그런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연구를 또 이제 좀 본래 기존의 작업에 이렇게 좀 더 그 접목을 시키는 조금 더 네. 적극적으로 네. 관객들을 이렇게 좀 그 포용하는 약간 그런 시도의 일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품 위에 관객들이 앉아 있는 그 다른 작가의 작품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강렬하게 다가왔었고 제 작품에도 좀 적용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었던 자동차 1, 자동차 2 작품에 의해서 세 번째 자동차를 모티브로 한 작품에 관객들이 이렇게 좀 네. 앉아서 쉴 수 있고 그 작품 안에 관객들이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걸 시도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과거의 자동차 연작이라든가 이제 다른 작품을 보면은 약간 우회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재료를 그 소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더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정도까지였다면 지금은 관객이 직접 참여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물론 그중에 소리가 추가가 되고 그쵸. 네. 전부 다 음악이 아는 건 추가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약간 관심 있게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이고 내가 거기에 참여를 했구나 네. 라는 식으로 좀 구조와 그 형식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와서.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것에 담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지극히 그 오브제를 표현하는 거에 중심이 되었다가 확장되었잖아요, 작품이. 네, 그 작품 아주 초반에는 그런 좀 공산품이라는 것에 네. 대한 그 오브제에 대한 거를 좀 풀고 싶었었는데요. 음. 조금 더 조각적인 프로세스, 조금 더 미학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컴퓨터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 기계로 이렇게 찍어지지 않습니까? 네. 성형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마치 조각가가 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찰흙이나 뭐 그 석고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그런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변형시키는 오브제 형태를 변형시키는 그런 식으로 그 작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했던 것들이 그 박스 두 개를 플라스틱 박스 두 개를 이렇게 포개놓음으로써 기능은 사라지고 그 컴퓨터로 그려진 그 형태만 남는 혹은 앉는 자리를 없애버린 그런 플라스틱 의자 같은 그러면서 이제 그 의자의 골조만 남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뭐 가전 제품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동작이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뭐 서클링 컴플렉스라든 그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장난감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사이클러 인형이죠. 사이클러 인형을 좀 변형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200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쑥 도는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신없이 이렇게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구석에 그 한 할머니께서 그 장난감을 이렇게 놓고 파시는데 네. 그 자전거 사이클러 인형 한 대가 이렇게 빙글빙글